오늘의 농사 기록 3월 21일 3월 7일 월동 후 밭에서 해야 할 일을 부직포 벗기기, 그리고 몇면시비, 목거론, 또 방제로 토양살충제, 살균제를 줬다. 그리고 2주가 지났다. 자, 그럼 성장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농협에 들려서 고구마 심을 때 쓸 거 땅 사줬고, 그리고 또 한 올에 4만원씩 주고 드롤 8만원, 그 제초 매트 PVC로 돼 있는 거 그거 2개 샀고, 또 땅사 2개 해서 뭐지, 삽자로 부러진 거 이거랑 해갖고 한 11만 8천원 정도 지출했다. 이제 봄농사 시작을 알리는 건 농협에서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 자, 그럼 겨울에 심은 것들 3월 7일 이후 첫 밭에 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자랐을까. 자, 이제 토종 의성 배추 조금씩 목을 뺐고, 그리고 지난 가을에 심었던 시금치들 요때 캐먹어야지 맛있는데 냉이들이 엄청 자라서 냉이 오늘 캐갈 거고, 그리고 김장했던 자리는 이제 해야 할 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감자를 심을 거다. 그리고 또 삼동대파 잘 자랐고, 쪽파와 정말 여기 미친년 널뛰듯이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있어서 이번에는 대파는 대파끼리, 그리고 쪽파는 쪽파끼리, 또 달래파는 달래파, 부추는 부추, 이렇게 품종끼리 다시 밭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게 달래파 심은 거지. 달래파가 이렇게 잘 자랐다. 달래파가 잘 자라줬고, 또 숙경 언니가 주신 그 영양부추도 월동하고 몇 개 살아남은 것 같다.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홍자마늘 주화는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볼 예정이다. 감자밭 할 곳들은 부직포 덮어놓은 거에 지금 날아간 것들 계속 고수하고 있고. 자, 그럼 상추와 시금치 뿌린 게 겨울에 월동하면서 뿌린 게 어떻게 됐는지까 엄청난 시금치를 뿌렸다 사실. 자, 이제 월동한 이후에 노지로 놔뒀던 이 시금치들이 이만큼 자라고 있다. 이건 올케성이 처음으로 이렇게 뿌려봐서 손을 후덜덜하고 했다고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아주 잘 파종해서 시금치가 잘 자랐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카가 시금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모가 뭐 해줄 건 이런 투성기랑 시금치씨를 정말 많이 샀는데 많이 열려서 조카가 맛있는 김밥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쁜 공주님도 또 이모 할머니가 준 시금치 주려고 이렇게 많이 재배했는데 봄날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미나리 좀 볼까? 미나리들이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오늘은 따뜻한 날이라 이렇게 냉이 좀 많이 캐가려고 한다. 그리고 코끼리마늘 주화는 작은 것들을 심었지만 작아도 나무지게 알차게 크고 있다. 지금 코끼리마늘 속에 이렇게 냉이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얘네들을 빼려다가 이게 마늘도 뽑히는 경우가 있어서 살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자색 삼동대파는 정말 구근을 늘려야 되는 목표를 갖고 심은 거라 잘 자라줘야 된다. 어쨌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고 있고, 노지 재배가 잘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고라니 놈이 저렇게 열심히 구멍을 뚫고 다니는데 좀 더 풀대를 더 사서 메꿔야 되겠다. 아무래도 저기는 비어 있어서 고라니의 피해를 좀 줄여줘야 된다.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웃간에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시금치를 볼까? 시금치들도 잘 자랐다. 지난 김장 때 심었던 건데 이 채소가 굉장히 늦게 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여기 그 돌산밭 있던 자리인데 얘네는 그냥 다 무시하고 감자밭으로 감자를 다 갈아야 되겠다. 시금치도 다음 주까지 하고 갈 때 싹 갈아버리고 새로운 걸로. 지금 감자씨가 스위트케인 3kg, 그리고 또 언니가 감자씨 난 거 준 거하고 우리가 수리 감자 20kg 샀으니까 감자 씨앗은 충분한 것 같다. 감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보니 20kg 한 박스가 150평 정도다. 그러면 우리는 감자를 2곳에 재배한다 해도 씨앗이 아주 넉넉한 상태인 것 같다. 자, 그럼 홍삼마늘과 쪽파, 달래파, 그리고 코끼리 마늘, 또 실파로 키운 대파 상태를 살펴보자. 3월에 해야 할 마늘밭에서 해야 할 것들은 다 마친 상태다. 여기에 때 아닌 3월에 폭설이 내렸고, 우리는 게으른 농부라서 오히려 이 폭설이 또 수분을 공급하는데 도약이 된 것 같다. 지금 3월 7일 이후 오늘 21일이니까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 마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잘 자랐다. 이제 마늘에 해줘야 될 것을 비료도 너무 과하게 주면 더 처음에만 자라서 마늘을 6년 재배해보니까 마늘의 상태의 생육이 중요한 건 실제로 5월과 6월인 것 같다. 그리고 홍삼 마늘의 단점, 녹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자가종구 생산으로 교차 재배 씨앗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홍삼 마늘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장점은 훨씬, 물론 홍삼 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서 좀 크고 또 매운맛이 강해서 장점도 많이 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단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단점의 역시점을 넘지 못하면 마늘 농사는 망한다. 자, 그럼 홍삼 마늘을 좀 살펴볼까? 홍삼 마늘 잎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쌍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들은 그냥 굳이 더 뽑지 않아도 그냥 잘 자라는데 문제가 없어서 굳이 하나씩 더 뽑아서 옮겨 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홍삼 마늘 파종하는 방법을 달리했는데, 물을 두 군데 했을 때 얘가 물이 뿜어진다고 해도 물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뿌리의 근성이 강한 것들, 가장자리에 큰 것들을 심었는데 이 비교한 것을 보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큰 것들을 저 끝자리에 심은 것들이 더 잘 자라고, 이쪽 그냥 일반적으로 심은 파종 상태를 보면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마늘을 심을 때 이런 리미지선 끝에는 큰 것들을 심어주는 게 좋다. 자, 비교해보면 마늘의 상태가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물론 마늘을 심을 때 짱구를 굴려서 해야 돼서 좀 심을 때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서 하지 않고 혼자서 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내가 먹거리를 내 스스로 하면서 이 정도의 수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물주기를 잘 했고, 또 이제 골파기, 나중에 여기 옷걸음으로 골파기 좀 해주면 되고, 이쪽이고, 지금 현재 마늘은 굉장히 싱싱한 상태고 잘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초장에 영양 관리만 잘해주면 홍삼마늘은 큰 문제 없이 성장하는데 없고, 이제 3월에 해야 할 첫 방제와 해야 할 일들은 모두 끝났다. 지금은 그냥 햇살, 바람, 그리고 또 물 주기가 중요하다. 마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 요소가 물이다. 그리고 배수로를 이렇게 블록형으로 만들어 놨더니 물 빠짐도 좋고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혼행성 정밀이라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은 참 신비로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습니다. 자, 마늘은 이렇게 좋고, 하지만 마늘을 성형이라든지 또 수술을 앞둔 분들은 마늘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당뇨 예방이라든지 당뇨병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마늘을 요리에 많이 넣어서 드시라고 추천한다. 자, 이제 홍삼마늘의 성장 매우 만족스럽고, 홍삼마늘 조화를 볼까? 자, 홍삼마늘 여기도 땅굴을 굴려서 심었더니 이쪽 크게 심은 것들은 확실히 크게 자라고, 또 물이 많이 갈 수 있는 거, 물이 많이 주는데 물주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려있는데 성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바람의 색이, 아무래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은 확실히 잘 자란다. 홍삼마늘 주화. 홍삼마늘 주화는 내가 좀 마늘 6년차인데도 실패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심지 않을 거다. 홍삼마늘 주화만 재배해서 하시는 분들 보니 완전 대파 키우는 것처럼 골파기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리고 홍삼마늘 주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얘네들이 이렇게 항상 보면 이 마늘밭에 냉이가 많이 있는데 냉이 뽑아내다가 이 주화까지 다 뽑아내서 어느 정도 주화가 좀 성장한 이후에 그때 냉이도 뽑아내는 게 좋다. 그리고 짬바가 오래되면서 이제 홍삼마늘 주화도 키우는데 괜찮고, 한 4개에서 5알씩 심었는데 그대로 다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복불복. 얘네는 교차 재배하면서 이제 훌륭한 마늘 씨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홍삼마늘 주화 재배에 있어서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거는, 마늘의 영양만큼 얘는 1.5배 이상으로 영양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얘가 튼실한 주화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면 3월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매우 만족스럽고, 우리의 대표 작물 마늘과 양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다. 그리고 자꾸 뭣도 모르고 3월과 4월 달에 비료와 또 뭐 옷걸음이랑 영양을 많이 줬었는데 3월과 4월에 비대하게 키워봤자 얘만 자라지 구근이 커지는 건 아니다.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 굵고 짧게 5월과 6월에 임팩트를 강하게 해줄 거다. 자, 그럼 다음 양파를 성장을 보자. 양파도 마찬가지다. 양파도 크게 키워봤자 순양파가 많아지고, 그리고 암양파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비대하게 하면 쌍구도 늘어난다. 쌍구가 는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양파를 2번째 키워서 쌍구를 일찍 뽑아 먹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쌍구보다 더 나쁜 새끼가 순양파다. 순양파는 양파를 쉽게 썩게 만들고, 그래서 차라리 쌍구가 나왔다. 그리고 양파를 아파트에서 보관할 때 그냥 바람이 잘 통하는 데 했을 때는 아주 쉬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순양파는 썩기 때문에 순양파만 미리 껍질을 까서 하나씩 랩핑해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면 12월까지 끄떡없이 양파를 먹을 수 있었다. 아니지, 지금까지도 먹으니까. 자, 한두 개 정도는 아직까지 양파가 남아서 양파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 또 보관하는 방법, 양파를 건조기에 건조시켜서 양파 가루로 만들어서 곡물용으로도 쓰고 또 주먹밥 할 때도 썼더니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이 양파 줄기도 건조시켜 또 이 라면의 스프로 이용하니까 아주 좋았다. 그래서 양파 줄기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양념거리 식재료이다. 자, 양파가 잘 자랐고, 얘네들 이쪽이 더 잘 자라는 건 확실히 햇빛이 많이 가는 곳으로 바람에 따라서 휘어져 있다. 이렇게 이쪽이 햇살이 더 잘 받으니까 햇살한테 많이 가고 더 잘 자라고. 자, 양파도 잘 자라주고 있고, 그리고 코끼리 마늘 심었던 자리라서 군데군데 코끼리 마늘을 잘 캐내줘도 이렇게 코끼리 마늘이 남았다. 처음엔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양파가 자랄까 했는데 얘네들도 잘 자라주고, 근데 지금 아주 작은 거 심은 것들은 월동하면서 죽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사이에 이 대체 작물로 물을 심었었는데 오히려 벌레가 생겨서 그냥 올해는 그대로 둘 거다. 자, 양파도 잘 자랐고, 그리고 야심작 실험정신으로 했던 김장거리를 다 다듬고 남은 쪽파 뿌리를 심었을 때 이 성장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다. 지금 쪽파와 그리고 또 달래파, 실파로 키운 대파들이 잘 자라주고 있다. 달래파는 이렇게 구근을 많이 쪽수를 눌렸고, 쪽파도 이 쪽파를 심을 때 얘네들은 요거는 정말 김장하고 그 뿌리가 여러 개 있는 걸 심었더니 그대로 잘 살았다. 달래파도 조금만 더 잘 자라면 한 번씩 베어먹고, 그리고 구근을 다시 넓게 심어줄 예정이다. 실파로 키운 대파들. 청량시장에서 조선파가 한 단에 6,000원 해서 그 대파들을 사서 다시 또 심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파나 쪽파, 달래파 우리가 먹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음 코끼리 마늘 주화. 짜잘한 거 심어도 코끼리 마늘 주화는 잘 자란다. 꽂아마늘도 영양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코끼리 마늘 주화는 또 다른 가을이 되면 얘는 또 종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키우면 된다. 그리고 지금 코끼리 마늘 큰 거는 흑마늘하고 작은 것들을 심었지만 잘 자랐고, 약간의 끝이 마른 거는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물과 영양을 많이 공급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3월 밭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는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천천히 봄을 기다리면서, 완연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또 성장을 바라고 희망하면 된다. 대추나무도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하우스가
트리하우스가 폭망했기 때문에 쟤를 지금 AS를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짱구를 좀 굴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뽕나무, 왕뽕나무는 이만큼 겨울에 더 자랐다. 그래서 왕뽕나무는 얘가 이 밑에 병충해로 또뭐 벌레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이 가지들을 좀 잘라내고, 그리고 얘는 삼계탕용으로 쓸 거 나무를 좀 많이 베어낼 생각이다. 오늘 나무를 좀 베어서, 또 뽕나무는 이렇게 눈을 한번 맞은 다음에 하면 물맛이 훨씬 더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말려면서 사용하면 아주 좋고, 또 비염에도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뽕나무 물은 아주 우리들의 몸을 이롭게 했다. 지금 짜자리들 심은 것들 주화랑 심었는데 그냥 노지에 월동해서 아직 안 났었는데 그래도 나오고 있다. 정말 우리에게 봄동은 안 맞는 것 같다. 막 올해도 풍성한 봄동 밭을 예상했지만 얘는 비껴나갔다. 그리고 노지에 실험적으로 심었던 코끼리 마늘은 이제 조금씩 싹이 트고 있다. 아주 늦게 심어본 건데 얘는 다르다 확실히. 그리고 딸기도 꽝이다. 자, 방풍, 그리고 곰치가 아직 안 올랐네. 곰치 안 올랐고, 여기도 허브는 허브끼리 다시 좀 밭을 만들 생각이고, 지금 허브들도 안 올라왔다. 아주 작은 시금치들 이거 예쁘게 돌려갖고 우리 조카 주먹밥 해주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달래파를 심었더니 월동하고 이제 꿈틀꿈틀 조금씩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딸기들, 와, 내일 천국이네. 딸기밭에 킹스베리. 그리고 이제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씨앗도 많이 샀기 때문에 씨앗도 어마무시하게 사놔서 얘도 잘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봄을 알리듯이 이렇게 냉이가 난 것들을 빨리빨리 캐서 봄나물을 맛있게 한번 먹어야 되겠다.